2022년 상반기 잠정 실적 네 번째 내용하고요. 또 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원재료 가격 연동형 판매 가격 결정하는 순진한 거래 관행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순진무궁한 아주 어린애 같은 발상이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행을 해보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또한 1.5배속을 보시면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스에 조선비즈에 이런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미일 양자 컴퓨터용 반도체 공동개발 나선다. 이 제목을 보자 뭔가 섬뜩한 기분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금 미중 그 기술 전쟁으로 경쟁하는 대표적인 과학 분야인데 양자 컴퓨터는 뭐 수만 년 걸리는 연산을 수십 초에 해낸다. 그런 것이고요. 니케이에 따르면은 그 워싱턴에서 29일 날그 경제판 2+2 외무하고 이제 그 경제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그 반도체 공동개발 나선다는 제목으로 그 조선비즈가 뉴스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또 쳐다보니까 30일 날짜로는 제목을 또 이렇게 그 조선비즈에서 바꿨어요. 한국 잡으려 양자 컴퓨터용 반도체 개발 손잡은 미일. 자, 하루 만에 그 스스로 제목을 좀 선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 일본 뉴스 야후 재팬을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야후 재팬은 그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손정희 씨가 반반씩 투자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죠. 어, 여기에 보면은 국제질서 주도 중러에 대항 미일 차세대 반도체로 결속 경제판 2+2 첫 모임 해가지고 미국의 두 장관, 일본의 두 장관이 이렇게 그 회담을 했단 얘기인데 미국은 이제 외무가 이제 국무장관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2+2 모임으로 해서 그 뭐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2021년도에 뭐 미국 리서치 회사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23%로서 제일 높고 대만,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사통신 쪽에서는 오늘 날짜로 그 뉴스를 보도한 거죠. 그런데 이 댓글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일본 그 뉴스를 보면은 댓글 우선순위에 우선 그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무슨 대학 교수라든지 여기 보면은 그 이시카와 도모히사라고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 선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뭐 내용이 뭐 그래도 그 좀 뭐 배운 사람들이니까 전문가들이니까 말들을 좀 이렇게 그 성의 있게 잘들 좀 쓰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뭐 수준이 높다 이렇게 저는 그 느낌을 받았고 또한 그 이 뭐 대만의 TSMC하고 그 일본 그 구마모토의 공장 건설을 하기로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약간 그 수준이 나오는 낮은 반도체 생산 공장이라고 하지만 지역 건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해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마 그 일본 쪽의 그 댓글의 어떤 그 구조는 그 우선순위가 좀 더 그 사회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 좀 띄우는 그런 알고리즘을 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어떤 그 이 사적으로나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그 댓글에 대해서도 뭔가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을까도 그렇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소설이죠. 어쨌든 이런 그 야후 뉴스를 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관해 가지고 갑자기 그 야후 뉴스 특집이 나왔는데 에, 다니카키 사다카즈라는 그 현재의 그 이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그 뭐 그 네이버의 그 저기 그 번역으로 나온 신세를 진 겁니다만, 그날은 전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이게 이제 그 본인이 갑자기 그 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6년 전 자민당 총재를 그때 그만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아베 지지자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많은 긴 내용이 있는데, 그 취재 인터뷰한 내용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질문을 그 취재 기자가 물은 것 같습니다. 앵화 약세, 물가 상승, 환경과 에너지, 저출산 고령화, 빈곤, 국방, 이런 부분에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령화니까, 이제 그 일본은 그 천황 그 뭐죠, 그 이력을 쓰죠. 연력을. 일본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비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낙관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묻자 이분은 그것은 매우 어렵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파악하면 정치라는 일은 그만두는 편이 좋아요.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잘못되면은 좀 더 이곳을 잘하고 이곳을 수정한다는 발상의 반복한다는 거죠. 뭐 이제 국문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이버 그 팝하고 번역기도 그런데 이제 그 어떠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냐, 그러면은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해서 비가 오는데도 모닥불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로 가야 된다. 이거는 매우 강력한 그 의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양력을 그 맨 마지막에 소개했는데, 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아마 그 일본은 대를 이어서 정치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당 시절도 있었고 그렇다는데, 정권 복귀 후에 당 간사장으로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지지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베 총리가 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총격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당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한 입장에서 이런 뉴스가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첫 그 댓글로 올라온 걸 보면은 니가타 세이료 대학원 임상심리학 연구과 교수 우수이 진정사라는 사람의 댓글인데, 사회심리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댓글로 되어 있는데,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자기의 인생을 만년의 무거운 장애를 갖고 어 유머러스하게 자신의 반생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그 댓글을 쓴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댓글의 수준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는데요. 이거와 연관해서 제가 느끼는 거로는 잃어버린 30년 후 일본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미국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친중 시대 때 그 중국 공산당을 닉슨 때 그 개방을 시켜가지고 경제 발전을 일어나게 하고, 그때는 이제 버려졌던 일본이었죠. 그래서 그 친중 시대 버려졌던 나비 부인이라고 좀 비유를 해봤고, 현재 미국의 반중 전환 시기에
지금 배를 서로 맞추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표현입니다. 그리고 몽로 메이슨이라는 게 있어요. 아실 분은 아시지만은 국제 그 외교 정치학 박사를 하고 있는데 소비세 인상 후 그 일본은 국방비를 쭉 여축해 왔다. 아베 9월 27일이 뭐 국장인 모양인데 헌법 개정 가능성 높다. 이후에 거기다가 북한이 보너스로 미사일을 쏘아준다면 헌법 개정 촉진은 더 긴박하게 이루어질 거고 또 헌법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은 그 수상에 긴급조치 조항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막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일본의 그 재무장화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그 서구 세력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댓글, 일본 야후 뉴스 댓글에 괴뢰 정권 자민당이라는 아이디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일본은 일본 자체에서 지켜야 하고, 이제 국제정세는 평화가 없으니까, 더 이상을 해도 끝이 없다. 조속히 군비 확대를 해야 되고,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보면은 자민당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민당을 지지하는 그런 댓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댓글들이 좀 제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미국의 시각도 일본 때리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소제목을 저도 양자 반도체 공동 개발이라는 제목을 보고서 느낀 건데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댓글로는 뭐 좀 비판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유무역 체제인 한 반도체 수급은 글로벌의 수급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경선 안과 밖의 생산량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경제 정책은 무의 그 자체임에 시장에 맡기고 아이디어의 한 사람이 창업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역주의, 자유 자본주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댓글을 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책은 항상 실패하고 부실한다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준의 댓글은 어떨까 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다음을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검색하기 전에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국 언론 매체의 뉴스 기사 제목들을 보고 있나라면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선동적으로 변질돼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사를 쓰듯이 그렇게 쓰는 수준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아까 일본 뉴스 제목이나 뭐 이런 거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언제나 뭐 위기 상태이지만 위기 시대에 뉴스 댓글 기능이 좀 더 수준 높은 사회가 되도록 할 방안은 없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발췌를 한 댓글들을 소개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네이버 쪽에 마이크론 1공장 지진 여파로 가동 중단, 삼성 호재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경제 정지은의 산업노트라는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남의 나라가 지진인데 호재라 쓰는 기레기, 인성이 못됐네. 일본과 대한민국은 땅속 집안이 달라. 일본은 화산섬이고 한국은 세계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없는 집안. 요것도 이제 너무 잘못된 지식이죠. 우리나라도 지진이 나죠.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공부 안 하고 사회주의 교육 받았지. 그러니까 요렇게 쓰니까 이런 댓글 다는 사람이 보수적인데 찬동하는 사람 모양인데 좀 젊은 친구 같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수 정권이 욕을 맞는 그런 수준의 그런 댓글들.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놓고 거꾸로 이것을 본 진보 세력들은 또 입이 삐져나와가지고 이거 수준 나쁜 어린 놈의 같은 자식들 같으니라고 또 이렇게 이제 비판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하고 이 싫어요가 이제 반반씩이에요. 요 댓글에 대해서는. 어, 그리고 아시아 다음 쪽에 보면 아시아 경제 뉴스의 경기 침체 정리해고에 다시 사무실 복귀 시작될까? 찐 비트라는 뭐 그런 뉴스 제목인데 다음 뉴스에서는 언론사가 이 선택 기능을 한다. 그거를 자기네들은 그 종료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댓글을 보려면 어느 눌러야 댓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순서가 이제 찬반순, 최신순, 과거순 이렇게 뭐 눌러보는 게 있고요. 뭐 세이프 봇 설정을 누르면 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경기 침체 정리 해고에 뭐 이런 게 대해서 이런 뭐 AKJ로 Z로 나가는 어떤 그 아이디 가진 사람이 쓴 건데 문재양 이 양산사죠 국가에 반납해라. 이 댓글이 이거하고 전혀 그 관계가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너무 동떨어진 이런 댓글을 쓰는 소주는 무조건 지금 수준으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문재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게 마치 그러면 뭐 태극기 부대 애새끼들 같이 거기에서 그 돈 받고 하는 그 댓글 부대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역효과로 현재 윤 정권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반대하는 놈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식으로 하지만 이게 문재인파 같다 이 말이에요. 제 느낌은. 역효과를 노리는 의도적 수준된 댓글로 도배질들을 하고 자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수준이 이렇다. 는 것을 느꼈으니까 요즘 뉴스 보고 싶은 생각도 없죠, 솔직히. 음, 어, 댓글에 댓글 누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일까도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연속해서 이쪽은 이제 좌측은 이제 네이버 쪽이고요. 윤 정부의 사드 3불 유지 요구, 미 국방부 한국 보할 방어 체계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박진 외무장관인 거예요. 3불 중국과 약속 아니야. 지키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강하게 얘기를 못할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승원이라고 자기 실명인 그 독자가 댓글을 했는데 많이 그 방어적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선일보는 친중 언론이라고 아예 그냥 이 말하자면 예단을 해버리네요. 저는 뭐 조선일보겠죠. 조선일본? 이게 말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게 있네요. 그러니까 중공한테 충성한다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리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친중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과연 근거 있는 얘기일까요? 뭐 이런 그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댓글을 다는 이런 수준을 이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데 이제 그 반대 의견이 이게 또 여기 5개나 나 있고 그 좋다는 의견은 없죠. 이쪽 위에서 썼을 때는 뭐 좋다는 것이 10개가 달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 쪽에 이건 다음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쪽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네이버 쪽 댓글인 것 같습니다. 브렉쇼즈라는 사람이 누가 보면 사드가 공격 목적인 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 개소리냐 내로남불 그짝 특징이요. 그짝 특징이요? 뭐 전라도 표현인가요? 충청도 표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좋아요가 68개나 눌려졌어요. 어, 그 주간 동화 쪽에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거는 이제 저거 맞네요. 이 다음 쪽에 그 댓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주도 반중 동맹 균열, 한 원자력 잠수함 확보 전료의 기회,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요게 주간 동아행 모양입니다. 댓글이 360개나 크게 달렸는데 한 가지만 가져왔어요. 호주한테 팔려던 원잠을 우리가 사야 하는 건데 호주랑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지 않나? 대중 전쟁 기지를 우리나라
제주도쯤 만들어야 하는 건데, 지금 그 제주도에 우리 그 해군 기지가 있죠. 네. 어, 이것도 모르느냐 이거죠. 이것도 모르면서도 댓글 다냐.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지. 뭐 그건 좋은데, 온갖 갑질을 할 미국 원자물 사는 게 영 마뜩짠다. 미국이 갑질을 많이 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죠. 기술에 대해서. 신이사랑 국방기사는 뭔가 이상해. 뭐 이게 인신공격 같은 이제 발언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 그 댓글 기사를 보다가 우리나라 걸 보면은 아이 쌍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마 그 우리가 그 더 그 다이내믹하고 그 저기 다혈질인 국민이라서 그럴까요? 뭐 그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보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예, 저도 뭐 노땅 소리를 노땅 꼰대 소리를 듣는 입장에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꼰대 같은 소리다. 근데 좋아요가 107개 달렸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들이 형성돼가는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미일 그 양자 컴퓨터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길게 좀 설명이 드려졌는데요. 다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 6년 만에 최대 폭증, 곳곳에서 경기도나 시그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조선비즈 기자인데 이런 내용은 이제 설명하는 건 생략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재고라는 것은 제약이론 경영에서 동적 폭포 관리로 해결하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은 버퍼라는 재고가 안전재고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그 판매의 수량에 따라서 그 수요 대응을 해가지고 재고를 관리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판매량이 늘어가지고 재고가 빨간 줄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재고를 늘린다는 거죠. 네. 재고 버퍼를 이렇게 늘려 나갑니다. 판매량 추이에 따라서 황색선에 있는 건 안정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린존은 좀 풍부한 거고요. 재고가. 그래서 또 황색선으로 너무 또 오래 가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사태 때 좀 재고가 떨어질진 모르니까 이럴 경우에는 또 재고 버퍼를 더 올리자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300에서 540까지 그 재고를 늘린 겁니다. 재고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린존으로 이제 그 너무 좀 오랫동안 갔죠. 근데 판매량이 밑에 좀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고를 줄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판매량이 주는데도 재고는 느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재고에 돈이 안 쌓이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전문적으로 그 제약이론 경영 아카데미에서는 이 전문가 과정에서 이것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개를 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값 전기차 폐 배터리에 달렸다. 조선 비즈에서 또 공격 투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 LNF, 그 다음에 고려아연 등 소재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풍이란 데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연구하고 있다는 그 사진을 젊은 친구 같은데요. 뭐 영풍이 제고했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실적을 얘기하기 전에 뭐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뉴스일 것 같아서 기업 경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좀 보내봤고요. 나머지 그 내용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수주사항은 미리 얘기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드디어 이제 상반기에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8.4% 증가했는데, 매출원가 판관비는 그 5.4%뿐이 적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라는 게 이 수주산업에서는 조선업 매출은 계약자산, 미청구 공사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일반 제조업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매출원가하고 판관비가 줄면은 영업이익이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아직까지 잠정 실적을 오늘 현재 아직 공시를 못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매출액이 6% 올랐고 영업비용이라고 합시다. 매출원가 더하기 판관비가 3.8%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마이너스 17.8%는 전년 상반기에도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영업 손실이 32억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줄었다.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영업비용보다 적게 증가하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거겠죠. 이것 현대중공업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보면은 매출액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영업비용이 더 떨어졌으니까 더블로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 재료비가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업 손실이 94억 원에서 억 원이군요. 그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9,400억 적자에서 3,500억으로 그 영업 손실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작년도보다 영업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건설 사업 부분이 좀 또 별도로 그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매출액의 그 증감률의 차이의 원인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현대는 그 한국 조선해양을 또 거느리는 어, 그, 그 지주회사 성격이죠. 매출이 무려 118% 증가했고요. 연결입니다. 매출원가 영업비용은 114% 조금 덜 증가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83%가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반개죠, 반개. 이 친척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이 9.2%뿐이 건설업인데, 증가 안 했는데, 영업비용이 30.3%. 당연히 이제 영업, 손실이 나올 겁니다. 이 전년도 2232억 원에서 275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이 또한 아파트 건설 중에 무너지고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악재를 연속 전라도 광주 직할시에서 그 사고를 일으킨 그 장본인들이죠.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미리 얘기했는데 미리 했을 때는 영업 비용을 산출 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020년도 한국 제조업의 일반적인 경향은 매출액 증가율보다도 영업비용 증가가 더 높은 거지만은 현대차하고 기아는 매출액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들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거 가지고 경제 뉴스 매체들은 뭐 역대 최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차하고 기아차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를 보면은 매출액의 증가보다도 영업비용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업체는 영업 이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겠죠. 그 중에서 대표 샘플로 만도꼴을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매출액은 12.6%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4.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2.8%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반대로 해석하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을 낮게 구매했다고 좀 비판적인 용어로는 가격 후려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부품 공급업체는 원재료 인상만큼 납품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제목의 서두에 원재료 연동형 판매 가격 결정 거래 관행을 순진하게 저는 요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완성체 메이커나 부품 업체나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돼야 바람직한 경제가 되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효성 TNC라고 섬유 계통인데 역시 매출액 30.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48%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 줄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이 이제 억 원인데 요게 이제 억, 100, 10억, 100억, 1000억, 7조네요. 매출은 31.1%나 증가했는데 역시 영업비용 33.7% 증가로 더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야 되는데 꼭 줄 수도 없고 조금만 증가한 거죠. 이 차이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뭐 증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적자 1,200억 적자인데요. 영업의 손익에 뭔가 그 적자 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의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두산중공업이 상호를 바꾼 거죠. 6조 8천억 원대인데 전년 동기에 4조 6천억보다 매우 올랐습니다만 역시 영업비용이 매출 증가보다 더 올라가지고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 당기순이익은 또 적자를 전환이 됐는데 이게 이제 회사 구조조정 등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영업 활동 외에 이 영업의 손익에서 적자가 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를 보면은 우측은 비어가지고 그냥 사진 하나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매출액이 34.5%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3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이 더 증가를 많이 했죠. 영업이익이 2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손익계산서에 재료비라는 용어를 쓰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베 씨가 죽으면서 통일교하고의 아들이 엄마가 거기에 빠졌다 해가지고 이제 아베가 연관이 돼 있는 거로 봐서 그래서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만은 아베 사망을 하면서 지금 통일교회 옛 통일교회가 지금 뭐 세계 통일 가정연합이라는 거로 바뀐 모양인데 일본의 연고를 크게 두고 있죠. 드러난 정치인 먹는 것을 반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뉴스 제목을 어떤 이 대중 매체의 언론보다도 스포츠 호치 신문사라는 데서 오늘 날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이제 일본 내에서 통일교에 대한 통일교가 아니고 이제는 뭐 종교 격을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라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뉴스들이 요즘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또한 제일동포에 대한 이미지들도 나빠지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댓글들이 역시 달려 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상반기 이 영업 실적을 얘기하기 전에 주요 뉴스거리를 제가 가만히 두고 있을 수는 없고 아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한 재고 반도체 재고가 증가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재고 관리는 버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돌아가는 게 조금 이상하다. 일본을 이제 슬슬 키우는 거 아닌가. 산업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경제계에서도 하반기를 좀 안 좋게 경제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리 이런 정치하고 연결된 것이 경제에 결국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한미일 삼각 체제에서 우리가 정치 외교를 좀 수준 높게 윤 정권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